새벽 4시, 타워가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다. 수면 모드가 깊어지는 시간, 복도의 조명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 리나는 이 시간을 알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이 시간에 깨어 있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창가로 가지 않았다. 현관 앞에 섰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가방이 없었다. 어머니의 말대로였다. 많이 가져가면 또 무거워지니까. 리나는 책을 품에 안고 있었다. 아버지는 지도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빈손이었다. 그 빈손이 리나는 이상하게 용감해 보였다. 가자. 아버지가 말했다. 세 사람은 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는 고요했다. 2700층의 복도를 세 사람이 나란히 걷는 건 처음이었다. 리나는 그것을 걸으면서 깨달았다. 이 복도를 혼자 걸은 적밖에 없었다. 언제나 혼자였다. 지금은 셋이었다. 발소리가 셋이었다. 리듬이 조금씩 달랐다. 아버지의 발소리는 묵직했고 어머니의 발소리는 가벼웠고 리나의 발소리는 그 사이 어딘가였다. 세 개의 다른 리듬이 복도를 채웠다. 리나는 그 소리가 좋았다. 관리용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아버지가 열쇠를 꺼냈다. 리나의 열쇠와 같은 모양이었다. 리나는 자신의 주머니 속 열쇠를 손으로 만졌다. 2개의 열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리나도 꺼내 보이지 않았다. 그냥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충분했다. 아버지가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었다. 딸깍. 세 사람이 들어서자 좁았다. 처음 혼자 탔을 때와는 다른 좁음이었다. 어깨가 닿을 것 같았다. 리나의 오른쪽에 아버지가, 왼쪽에 어머니가 있었다. 처음 느껴보는 좁음이었다. 나쁘지 않은 좁음. 아버지가 L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리나는 눈을 감았다. 처음 혼자 내려갔을 때와 같은 감각들이 왔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중력이 달라지는 감각.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왼쪽에서 어머니가 리나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조용히. 리나는 눈을 뜨지 않은 채 그 손을 마주 잡았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리나는 손을 꽉 쥐었다.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쥐 다시 50, 쥐 다시 40, 쥐 다시 30. 리나는 눈을 떴다.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다. 소리가 나지 않는 말. 리나는 읽으려 했다. 읽혔다. 기도였다. 리나는 알 수 있었다. 책에서 읽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 언어를, 그 모양을. 어머니는 2700층에서 그것을 두고 왔다고 했다. 하지만 두고 온 게 아니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쥐 다시 10, 쥐 다시 5.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흙냄새, 오래된 냄새, 차갑고 거친 공기. 아버지가 코를 한번 킁킁거렸다.
작은 행동이었다. 하지만 리나는 보았다. 아버지의 눈끝이 미세하게 붉어지는 것을, 32살의 기억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G1L. 문이 열렸다. 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잠깐이었다. 문이 열리고 바깥의 공기가 들어오고 세 사람이 그것을 마시는 짧은 시간. 리나는 이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먼저 움직인 건 아버지였다. 한 걸음, 엘리베이터 밖으로, 땅 위로. 발이 닿는 순간 아버지의 등이 달라졌다. 어깨가 내려갔다. 오래 긴장하고 있던 것이 풀리는 것처럼. 리나는 그 등을 보면서 생각했다. 아버지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고. 아주 오래 표시내지 않고. 어머니가 다음이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어머니는 멈췄다. 고개를 숙여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흙과 돌, 고르지 않은 땅. 어머니의 손이 리나의 손을 더 꽉 쥐었다. 그리고 리나. 두 번째로 땅을 밟았다. 처음과 달랐다. 처음엔 혼자였고 지금은 셋이었다. 발밑에서 흙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3번. 세 사람의 발소리. 리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복도에서 들었던 세 개의 리듬. 그것이 지금 땅 위에 있었다. 하늘은 어두웠다. 새벽 4시의 하늘. 구름이 있었지만 완전히 덮이지 않았다. 리나는 고개를 젖혔다. 별이 보였다. 타워 안에서 보던 별과 달랐다. 유리창 너머가 아닌 아무것도 사이에 없이 보이는 별. 같은 별인데 전혀 다른 별 같았다. 작고 흔들리는 별들. 완벽하지 않게 반짝이는 것들. 리나는 고개를 젖히고 오래 보았다. 별이에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도 고개를 들었다.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촉촉했다. 별이다. 저 멀리 불꽃이 보였다. 리나는 알아보았다. 즉시. 처음 봤을 때 구름 위에서 본 것보다 훨씬 가까웠다. 작지만 확실한 빛.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 저기에요. 리나가 말했다. 세 사람은 걷기 시작했다. 부서진 건물들 사이를 지나갔다. 갈라진 아스팔트를 밟았다. 자라지 않을 것 같은 땅에서 자란 풀들이 발끝에 닿았다. 리나는 놀랐다. 풀이 있었다. 죽은 땅이라고 했는데, 오염된 땅이라고 했는데, 작고 억센 풀들이 갈라진 틈마다 나 있었다. 아버지도 보았다. 걸음을 잠깐 멈추고 허리를 굽혀 풀 한 포기를 손으로 건드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걷기 시작하는 발걸음이 달라져 있었다. 더 확실했다. 더 단단했다. 모닥불 앞 노인이 있었다. 리나를 보았다. 그리고 리나 옆의 두 사람을 보았다. 놀라지 않았다. 여전히 마치 셋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뭇가지 3개를 불 위에 얹었다.
불꽃이 커졌다. 새 자리가 생겼다. 리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노인을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무언가가 오갔다. 말이 아닌 것이. 아버지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람이 불 앞에 앉았다. 처음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불꽃이 말했다. 바람이 말했다. 땅이 말했다. 리나는 그 소리들을 들었다. 타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었다.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에서는 이런 소리가 없었다. 바람이 없었다. 불이 없었다. 불규칙한 것들이 없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이 소리들이 더 완전하게 느껴졌다. 노인이 리나를 보았다. 책을 보았다. 리나는 품에서 책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읽었구나. 네. 무엇을 읽었니? 리나는 잠깐 생각했다. 바벨탑 이야기요. 노인이 불꽃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높이 올라간 게 아니라 멀어진 거였어요. 무언가에서. 노인은 리나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입가에 무언가가 생겼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하고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따뜻한 무언가에서. 노인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 무언가가 뭔지 알겠니? 리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알 것 같으면서도 이름을 모르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신이겠지. 낮은 목소리였다. 오래전에 쓰다가 잃어버린 단어를 다시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 노인이 그제야 아버지를 보았다. 오래 알고 있었겠군. 오래 외면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았다. 담담하게 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용기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것이었다. 손 안에 들어오는 크기. 불빛에 비추어 보니 낡은 십자가였다. 금속으로 만든 아주 단순한 모양의 십자가. 줄이 끊어져 있었다. 할머니 거예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타워 올라올 때 챙겼어.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고 하면서 이것만. 어머니는 십자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불꽃이 그것을 비추었다. 낡고 단순하고 완벽하지 않은 십자가. 하지만 불빛 아래서 리나는 그것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다. 보따리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실이었다. 가늘고 질긴 실.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어머니는 받았다. 실을 십자가 고리에 꿰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끝까지 했다. 매듭을 지었다. 목에 걸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불꽃이 작아지기 시작했다. 새벽이 깊어지고 있었다. 하늘 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아주 희미하게. 검은 것이
감청색으로, 감청색이 짙은 남색으로 새벽이 오고 있었다. 리나는 하늘을 보았다. 구름 위에서는 한 번도 이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땅에서 바라보는 새벽. 빛이 아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수평선 끝에서 오는 것. 세상이 스스로 깨어나는 것. 아름답다. 리나는 소리내어 말했다. 아무에게도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냥 나온 말이었다. 좋았더라 하는 그 말처럼 기준 없이 측정 없이 그냥. 아버지가 리나의 옆에 앉았다. 가까이 어깨가 닿을 만큼. 리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대로 있었다.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졌다. 완벽한 온도로 조절된 타워의 공기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 동이 트기 시작했다. 빛이 왔다. 지평선 끝에서 오래 준비해온 것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색이었던 땅이 조금씩 색을 얻었다. 갈색, 흑색, 그리고 그 사이사이 풀들이 초록. 리나는 그 색들을 처음 보았다. 사진으로도 화면으로도 본 적 없는 색들이었다. 아니었다. 색 자체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빛 아래서 보는 것은 달랐다. 살아있는 빛 아래서 보는 색들은 이름이 같아도 다른 것이었다. 노인이 말했다. 처음으로 여러 문장을. 오래전에 이 땅에 말씀이 있었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지. 사람들은 그 빛을 잊었어. 더 밝은 것들을 만들면서. 하지만 빛은 잊지 않았어. 여전히 매일 아침 왔어.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도. 리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책을 펼쳤다. 처음 페이지.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다. 지금 이 순간처럼. 리나는 책을 덮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을 그 위에 얹었다. 차갑지 않았다. 책이 따뜻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네 사람의 온기 속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돌아가야겠지. 노인을 향해서였다. 타워로요? 리나가 물었다. 아버지는 잠깐 생각했다. 아직은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알려야지. 아버지가 지평선을 보았다. 빛이 더 강해지고 있었다. 타워 안에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상이 살만하다는 걸, 내려와도 된다는 걸, 내려와야 한다는 걸. 리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오래된 피로가 있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었다. 아까 잠깐 본 기대보다 더 큰 것이었다. 이름을 붙이자면 사명 같은 것이었다. 일어설 시간이었다. 세 사람은 일어났다. 노인도 일어났다. 네 사람이 마주섰다. 리나는 노인을 보았다. 처음 본 날부터 궁금했던 것을 이제야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노인은 잠깐 리나를 보다가 요한 말했다.
리나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넣었다. 책에서 읽은 이름이었다. 낡은 이름, 오래된 이름. 하지만 여기, 이 땅 위에서 살아있는 이름. 또 올게요. 알고 있어. 요한이 말했다. 처음과 같은 말투로.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불은 여기 있을 거야. 세 사람은 돌아섰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다. 왔던 길을 돌아갔다. 발밑에서 흙이 부서졌다. 3번. 세 사람의 발소리. 리나는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므로. 요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므로. 그리고 다시 올 것이었으므로.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아버지가 열쇠를 넣었다. 딸깍. 문이 열렸다. 세 사람이 들어섰다. 아버지의 손이 버튼 위에 올려졌다. 2700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중간 어딘가를 눌렀다. 리나는 번호를 확인했다. 타워 내부 통신구역이었다.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층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리나는 책을 품에 안았다. 올라가고 있었다. 다시.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올라가는 이유가 달랐다.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더 높이 가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데리러 가는 것이었다.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G 다시 1, 100, 500, 1000. 리나는 숫자가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었다. 저 아래에 땅이 있었다. 갈라진 틈에서 풀이 자라고 있었다. 새벽빛 아래 색을 얻는 땅이 있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다. 구름은 그것을 숨기지 못했다. 리나는 알고 있었으므로.